안녕하세요. 이윤호입니다. 자, 오늘도 역시 상승과 하락 종목을 한 번씩 짚어보는 오늘의 특징주 2월 24일 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공부할 주제 역시 코스피 코스닥 간단 시황을 살펴보고요. 오늘의 특징주를 상승 하락에 나눠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시황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2.6%가 빠졌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더 많이 3.3%가 빠진 모습을 보이는데 사실 이번 주 동안 단 하나의 그런 이슈가 계속 집중받는 상황이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발 갈등. 그럼 러시아가 이제 우크라이나를 이제 침공을 사실상 시작한 것 때문에 코스피 코스닥 양지수가 이렇게 크게 낙폭 키우면서 마감하는 그런 하루를 보냈고요. 그리고 이제 원달러 환율이 1200원 선까지 다시 올라가면서 외국인이 이탈하는데 약간 좀 윤활제 역할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이슈 때문에 안전자산인 금이나 은의 가격도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그쪽으로 자본이 이탈을 할 것으로 또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역시 이러한 증시 하락, 나스닥을 포함해서 나스닥, 다우 등을 포함해서 증시 하락에 좀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매매 동향을 살펴보면 개인의 순매수세가 가장 강하게 나타났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좀 매도세가 강한 하루였습니다. 개인은 이제 1조 998억을 순매수를 했고요.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1705억을 순매수를 했습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는 코스피에서 6742억을 순매도, 그리고 코스닥에서도 역시 1530억 순매도, 기관도 코스피에서 4825억을 순매도, 그리고 코스닥에서 140억 가량을 이제 순매도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개인의 순매수세가 거의 뭐 조 단위로 넘어갔는데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증시가 하락하는 모양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되고, 개인은 지금 이러한 증시 하락을 좀 기회로 보고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자 상한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큐로홀딩스, 중앙에너비스, 한국석유, 지엔코, 대성에너지 거의 이번 주 동안에 거의 일정한 그런 섹터를 유지를 하고 있어요. 큐로홀딩스 같은 경우는 종속회사를 통해서 미국에서 7개 주에 걸쳐 유전, 가스전에서 오일, 가스 등을 생산하는 점 부각받아서 상승이 나온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자, 연결 대상 자회사는 미국 법인 큐로컴 에너지고요. 큐로홀딩스에서 지분 63.65%를 보유하고 있기에 이 점에서 에너지주로서 부각을 받아서 상승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지엔코는 약간 결이 다른데 최근 발표된 대선 후보 지지율에서 윤땡땡 후보가 이땡땡 후보를 제친 점을 부각받아서 상승이 나왔어요. 이 지엔코 같은 경우는 이제 윤땡땡 관련주로서 굉장히 이런 정치 테마주 같은 경우는 좀 대선 전에는 이렇게 상승 나왔을 때 더 욕심 부리지 마시고 하시는 게 좋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중앙에너비스 같은 경우도 에너지 관련주입니다. 자, 러시아가 돈바스 지역에서 이제 군사작전을 시작을 했죠. 근데 그걸로 인해서 이제 국제 에너지 가격이 더욱더 상승하게 되고, 이런 점에서 에너지주들이 부각을 받아서 상승이 나왔고, 중앙에너비스 같은 경우는 휘발유, 경유 등의 일반유랑 LPG를 수도권에서 이제 공급하는 사업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상승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상승 종목도 뭐 보시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슈 관련된 종목들이 대부분이에요. 경동도시가스, 흥구석유, GSE 뭐 다 가스나 뭐 이런 에너지 관련주죠. 그리고 빅텍, 한일단조, 얘네들이 이제 방산 관련주인데 어제까지는 뭐 엄청나게 크게는 부각을 못 받다가 오늘 이제 러시아가 공격을 하기 시작하니까 거기에 부각을 받아서 이렇게 상승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자, 상승 종목 분석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간단하게 볼게요. 자, 빅텍 같은 경우는 러시아가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이제 우크라이나 돈바스, 그러니까 동부 지역이죠. 군사작전 시작을 선언을 하였고, 그리고 또 실제로 하고 있죠. 그런 점에서 방산주로 부각을 받아서 상승이 나온 것으로 보이고요. 빅텍은 전자전 시스템 방향 탐지 장치 제조 등의 이제 방위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방산주로서 이렇게 계속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SH 에너지 화학 같은 경우도 역시 이런 러시아 우크라이나발 천연가스 에너지 가격 상승에 의해서 주가 상승 나온 것으로 보이고요. SH 에너지 화학 같은 경우는
미국 내 천연가스 개발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 현지 법인인 SH 에너지 USA를 설립하였기 때문에 이런 에너지 관련주로서 엮여서 상승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팜스토리는 뭐 어제도 한번 다뤘지만 곡물 관련주인데 이것도 역시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에 의해서 곡물 가격이 급등을 했고, 자 그로 인해서 이제 상승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동사의 자회사는 이제 에코호즈라는 자회사가 있는데, 이 에코호즈는 러시아에 설립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콩, 옥수수, 귀리 등을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부각을 받는 모습을 보입니다. 2월 14일 뭐 하락장인데도 불구하고 하한가를 간 종목은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한가 분석은 없습니다. 자, 2월 14일 하락 종목 한번 짚어볼게요. 하락 종목을 보면 뭐 큐라클, 그리고 프런티어 가 있고, 그리고 뭐 바이오 FDNC, 그리고 뭐 툴젠, 두산, 그리고 LG 화학도 좀 눈에 띄고요. 이 밑으로 가면 또 2차 전지 관련주가 좀 눈에 띄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두 가지만 좀 살펴볼게요. 이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나서 2차 전지에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큐라클은 이제 당뇨병성 신증 치료제 3상 계획 반려로 인해서 하락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3상 계획 반려에 대해서는 다시금 검토를 한 다음에 이야기할 것이라고 이제 이 큐라클에서 밝혔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시금 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이제 코로나19 확산세가 어제부터 17만 명대를 유지하고 있죠. 그런 거센 코로나19 확산세 때문에 이제 백신 효능을 두고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이 되어서 이런 백신 관련주들이 좀 하락세를 보였다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뭐 지금 뭐 백신 접종률이 굉장히 좋은데, 우리나라 안에서도 굉장히 좋은데 확산이 계속되고 있으면 뭐 어쩔 수 없죠. 이런 부정적인 여론이 생기는 거.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뭐 2차 전지 관련주들, 뭐 LG 화학이라든지 LG 에너지 솔루션, 뭐 이런 종목들도 하락을 면치 못했는데, 뭐 사실 방산 관련주, 뭐 에너지 관련주, 곡물 관련주, 뭐 이런 거 제외하고는 다 뭐 빠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도 이제 2차 전지도 좀 부각을 받아서 좀 이렇게 하락이 나왔는데, 좀 왜 그렇게 하락이 나왔느냐? 이번 러시아 우크라이나발 전쟁에 의해서 이제 원자재 가격을 보면 굉장히 좀 상승세가 가파릅니다. 자, 그런데 이 원자재 가격이 상승을 하면 이 원자재를 재료로 해서 무언가를 만드는 그런 회사들이 원가 차원에서 타격을 받겠죠. 자,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안 그래도 계속 원자재가 상승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 전쟁으로 인해서 이런 공급에 대한 우려가 생기면서 2차 전지 관련된 원자재 가격들이 크게 상승하면서 약간 그런 우려감에 많이 주가가 빠진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이런 원자재 가격이 재료 가격이 상승하면 실적이 떨어지는 건 당연한 거니까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자, 이 영상은 전코노미 채널에 업로드가 될 거고, 오늘의 특징주 말고도 다른 영상들 많이 있으니까 한 번씩 와서 보시고 도움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내용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저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